만약에 국내에 물건을 반입한다면 얘는 중개무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은 또 달라요. 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영세율 중 직수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수출은 수출인데 직수출 외에 다른 종류의 수출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종류는 5가지고요. 중개무역, 위탁판매, 외국 인도, 위탁 가공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료의 반출입니다. 네, 먼저 이 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중개무역입니다. 중개무역은요, 수출을 목적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한 물건을 가공하지 않고 그 수입한 그대로 수출을 하는 걸 바로 이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수출과 수입의 대금 차익을 보는 거죠. 내가 100원에 수입을 해왔는데 200원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100원의 마진이 남겠죠. 이게 바로 중개무역입니다. 이 중개무역은요, 보세구역 같이 허가를 받은 장소 외에 국내에는 물건을 반입하면 안 돼요. 만약에 국내에 물건을 반입한다면 얘는 중개무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은 또 달라요. 중개무역은 말 그대로 수출 수입의 주체 가운데에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무역은 말 그대로 중개 수수료만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와 중개는 방식이 좀 달라요. 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위탁 판매 수출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위탁 판매하는 거예요. 네, 물품을 대가 없이 내보냅니다. 그 내보내서 수탁자한테 이 물건을 팔게 해요. 당연히 이 수탁자는 국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탁자가 국외에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물건을 팔았을 때 수출에 대한 이득을 인식하는 게 바로 이 위탁 판매 수출입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이랑 똑같기 때문에 비록 수탁자가 물건을 갖고 있어도 얘 누구 물건이다? 위탁자 물건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세 번째는 외국인도 수출입니다. 네,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받는데 국내에 통관은 되지 않아요. 그런 수출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나라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대신 대금은 국내에서 받는 겁니다. 네, 네 번째, 위탁 가공 무역입니다. 아까 전에 위탁 판매가 있었죠? 네, 이번에는 위탁 가공이에요. 네, 외국에서 가공한 원재료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을 하거나 외국에서 조달을 해서 이를 가공한 다음에요, 그 가공한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원재료를요 국외로 보냅니다. 국외 어디로 보내냐? 네, 외국의 수탁자이자 가공을 하는 곳으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국외의 가공 수탁자는요, 이 제품을 완성한 다음 다시 국내 위탁자에게 보내는 수입 절차를 거치거나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외국으로 보내거나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그냥 물건 그대로 생으로 나가는 거면 이번에는 가공을 해서 외국으로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원료의 반출입니다. 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재료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재료를 가공해서 재화를 만듭니다. 이 재화를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 재화의 양도는 당연히 수출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원료의 반출도 수출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선 이 5가지 무역에 대해서 제가 정의랑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부가세 영세율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네, 부가세 영세율에는 수출이라는 게 있고 그 수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부가세에서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공급 시기와 공급 대가예요. 과세 표준이죠. 여러분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중개무역은요, 수출 대금 전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공급 시기 이전에 환가한 그 가액, 그리고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를 했을 경우는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환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위탁 판매 수출은요,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그 공급 가액을 봅니다. 확정되는 때는 뭘까요?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얘도. 중개무역이랑 마찬가지로 공급 시기 이전에 환가가 되면은 그 환가 금액,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가 되면은 공급 시기에 환가가 된 걸로 가정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보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외국 인도 수출은요, 인도가액 전액을 수출의 과세 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위탁 가공 수출은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말 그대로 내가 그냥 판 돈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환율 적용을 한다, 이것만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공급 시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중개무역은요, 직수출이랑 똑같습니다. 선적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위탁 판매 수출은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즉, 국외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이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도 수출, 위탁 가공 수출, 원료의 반출은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설명을 드려도 솔직히 이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땐 그냥 만약에 국외가 껴있어, 국외 거래가 있으면 이 종류가 있잖아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무역의 종류, 거기서 가장 비슷한 방식의 무역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거래 종류의 공급 시기와 과세 표준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이게 그나마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경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